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대륙의 군사력은 그들의 항공모함 전란이나 지상군보다는 바로 맞은편 서해 건너에서 날아올 수 있는 대륙 공군의 전투기들일 겁니다. 대륙 공군 전력은 양적인 면에 있어 한국 공군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군 전력에 있어 양적 우위가 차지하는 유리함은 크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요. 미국에서는 한국이 대륙 공군을 상대로 방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1000대 정도의 4세대 이상급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한국 공군의 전투기 전력은 이 절반도 되지 않기에 미 공군이 나머지 절반 정도를 더 채워주어야 대륙 공군기들을 상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 우위에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대륙의 언론들은 우리 한국이 KF-21 보람의 국산 전투기를 발표했을 때 KF-21은 대륙의 FC-31과 같은 5세대 전투기에 그것을 떼어내 고자로 만든 버전 F-21을 뺏겼네 라는 수준 낮은 조롱을 퍼부어대며 폄훼했습니다. 당연히 이는 말도 안 되는 도발인데요. 그런데 KF-21을 대차게 폄하했던 그들의 전투기 전력이 알고 보면 형편없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났고 전 세계에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륙과 가장 절친한 국가인 파키스탄마저 F-16을 놔두고 믿을 수 없는 대륙제 J-10C를 왜 사느냐며 대륙제 전투기를 대차게 까버렸는데요. 이제 대륙은 얼마 되지 않은 이란과 파키스탄, 북한이라는 친구들 중 파키스탄마저 잃게 되는 걸까요? 반면 우리 한국은 최근 2000여 개에 달하는 대륙 공군을 상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바다에서 막대한 화력을 투사해 대량의 대륙 해군을 상대하는 한국형 아스널식 합동 화력함이 있다면 하늘에도 그와 같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미사일 캐리어가 있죠. 2034년이면 우리 한국은 이 미사일 모함이나 다름없는 존재를 60대나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도 화력 덕후 F-15EX 사양을 업그레이드되는 한국의 F-15K, 우리 한국의 대륙에서 날아올 수 있는 최소 수백 개에서 2000여 개에 달하는 전투기들을 막기 위해서 가져야 할 미사일 캐리어는 바로 무지막지한 폭장량을 가진 최신의 4.5세대 전투기 F-15EX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12월 19일 2034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들여 현재 운용 중인 60여 대의 F-15K 전투기들을 F-15EX 버전으로 개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F-15K와 F-15EX는 환골탈태라 부를 만큼 성능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F-15K는 총 8발 정도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레이더는 아직도 기계식 폐사 레이더인 AN/APG-63 버전 1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F-15EX로 개량된다면 무려 22발의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퍼부어 적이 우리를 발견하기도 전에 우수수 격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레이더 또한 A4 레이더인 AN/APG-82 버전 1 A4 레이더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이 운용하게 될 F-15EX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성능을 가지게 되는데요. 레이더의 교체로 인해 기존 레이더보다 100km 이상 탐지거리가 늘어난 280km 내외의 탐지거리를 가지게 되며 신형 IRST로 레이더 없이도 적 전투기를 가시거리 밖에서 찾아 격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F-15EX에는 BAE 시스템즈가 개발한 F-15의 차세대 전자전 체계인 AN/ALQ239DEWS가 탑재될 것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DEWS는 기존 아날로그 전자전 체계보다 월등히 넓은 주파수 대역을 탐지 및 교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존 아날로그 전자전 체계보다 월등히 넓은 주파수 대역을 탐지 및 교란할 수 있습니다. DEWS는 전파 방출원의 식별과 위협 수준의 평가와 분류는 물론 전파 방출원의 방향과 거리까지 측정 가능하기에 F-16에 있어 필수 장비인 HTS-4대 역할을 소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보다 더욱 발달된 미 공군이 사용하는 이파스 전자전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인공위성과의 데이터 링크까지 가능하기에 더욱 높은 수준의 전투 능력을 발휘함은 물론 대륙 전투기들이 날린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교란할 수 있을 겁니다. 이파스는 현존하는 모든 공대공 미사일을 제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모든 공대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A4 레이더와의 조합을 통해 대륙 전투기들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신형 무장 렉입니다. 이 신형 무장 렉은 AIM-120 공대공 미사일을 최대 22발이나 탑재하는 미친 무장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제즘 스텔스 순항 미사일 또한 동시에 5발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곧 5대 F-15EX가 모일 경우 미 공군에서도 최대의 폭장량을 가졌다는 B-1B 전략 폭격기에 버금가는 무장 탑재력과 동등할 정도입니다. 제즘의 경우 사거리가 300km 정도이며 제즘 ER은 사거리가 900km에 이르기에 조기 경보 통제기나 인공위성 등과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이제 우리 공군의 F-15EX는 치명적인 전략 폭격기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현재 개발 중인 AGM-183 에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마하 20에 달하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가 무려 1000k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리 군도 F-15EX를 미군이 하는 것처럼 운용 가능하다면 수백 개에 달하는 대륙 공군기들이 몰려와도 우리 군이 운용하는 F-15EX 전투기들을 통해 모조리 튀겨버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해군은 앞으로 F-15EX를 F-20이나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 조기 경보 통제기와 함께 운용할 계획인데요. 전방에 위치한 F-35가 적 전투기들에게 재민 공격을 가해 그들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고, 뒤에서는 F-15EX가 한 대당 22발의 AIM-120 암람 미사일을 발사하면 후방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각각 목표를 지정해 주어 수백 개에 달하는 적 공군기들에게 가공할 미사일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조기 경보 통제기의 탐지 거리가 닿지 않을 경우 F-35가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되며, 스텔스 전투기이기에 더 깊이 침투해 먼 거리에 있는 적 전투기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F-35가 없을 시엔 이 역할을 다른 전투기들과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맡게 되죠. 우리 한국 공군 또한 F-35와 2737 조기 경보 통제기를 갖추고 있기에 F-15K를 F-15EX급으로 업그레이드한다면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려했던 대륙의 전투기 전력 별것 아닌 것으로 드러나 최근 대륙에 가장 가까운 동맹 파키스탄 공군이 대륙이 개발해준 JF-17의 형편없는 성능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신해 도입할 계획이었던 대륙제 전투기 J-10C 도입을 파키스탄 상원 의원이 크게 반대하고 나섰다는데요. 최근 유라시안 타임즈는 현지 시각 12월 20일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파키스탄과 대륙이 처음 JF-17 전투기에 대한 공동 생산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전투기는 인도의 하이급 전투기에 맞설 획기적인 전투기라고 선전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륙과 파키스탄과 적대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는 인도가 프랑스의 라팔 F-3 전투기를 도입하자 파키스탄은 JF-17보다 더욱 강력한 전투기가 필요해졌는데요. 파키스탄은 이를 위해 36대 대륙제 J-10C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최근 이에 대해 파키스탄 정치권 내에서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대륙은 이제까지 J-10C가 에이사레더와 발전된 항전 장비를 장착한 최강급 4.5세대 전투기라며 연일 지켜 세우기 바빴습니다. 미국이 만든 F-16 전투기마저 압도하는 최절정의 능력을 가진 전투기라며 오바해도 너무 지나치게 오바해댔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형편없는 성능을 파키스탄마저 알아챈 걸까요? 파키스탄의 야당인 파키스탄 이슬람 동맹 소속의 아프난 울라칸 의원은 나는 J-10을 구매해야 한다는 논리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J-10C보다 우수한 F-16을 보유하고 있고 J-10C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라팔에 대적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J-10C 구매 계획을 크게 비판했는데요. 칸 의원은 J-10C를 살 돈으로 차라리 JF-17을 보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보유한 JF-17 전투기들은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러시아제 클리모프 RD-93 계열의 엔진 또는 리것의 대륙제 해적판 WS-13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대륙의 엔진 문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는지 JF-17 전투기들은 파키스탄에서도 낮은 가동률로 악명이 자자한 것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칸 의원의 말은 나팔에 대응할 수 없는 성능 떨어지는 J-10C 전투기를 뭐하러 사냐, 그 되지도 않는 일에 돈 쓸 거면 차라리 이것 JF-17 가동률 문제 이것부터 좀 해결하든가, 이런 말입니다. 참고로 파키스탄은 미국이 만든 전투기인 F-16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 이걸 개량했으면 되지도 않는 J-10C보다 훨씬 나았을지 모르죠. 칸은 파키스탄이 이미 보유 중인 F-16을 언급하면서 J-10과 유사한 항공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 같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J-10C 구매 계약을 체결, 기체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누구 생각인지는 몰라도 J-10C 전투기를 가지고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팔 전투기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의 다소사가 개발한 4.5세대 고기동 다목적 전투기로 소형 기체의 많은 폭장량과 우수한 기동성,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고성능 전투기입니다. 스펙트라로 대표되는 전자전 장비도 충실한 데다 실전에서 적을 성공적으로 타격한 기록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라팔은 매년 미국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벌어지는 공대공 전투훈련인 2008 레드플래그 훈련에 초청받아 F-16을 상대로 6대2의 우월한 스코어를 기록하기까지의 많은 이들을 놀래켰습니다. 반면 대륙의 J-10 전투기는 아직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실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2008년 5월 16일 영국의 군사정보회사인 제인스는 J-10 개발 과정에서 협력한 러시아 기술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J-10은 이스라엘이 개발하다가 취소한 라비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제작되었다고 밝혔는데요. J-10의 개발을 주도한 대륙의 프로젝트 디렉터는 몇 가지 설계적 아이디어를 라비 전투기에서 따왔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역시나 대륙의 자체적인 기술만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셈이죠. 최근 2021년 5월 모습을 보인 J-10C 전투기는 대륙이 자체 제작했다는 WS-10B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고, 이를 보고 언론에서는 대륙이 WS-10 엔진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파키스탄의 칸 의원이 J-10C는 라팔을 상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보아 여전히 대륙의 J-10C는 제대로 된 4.5세대 전투기라 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 같고, WS-10B 엔진의 신뢰성 또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륙의 불행을 비웃고 있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닐 겁니다. J-10C처럼 이것들 모두가 저성능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구닥다리라 해도
한국공내 전투기와 방공망은 이들 모두를 처리할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대륙 공군 전투기들의 위협, 대륙 조기 경보기 등 다양한 지원 세력과 긴 사정거리의 공대공 미사일 등에 우리는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F-15K를 F-15EX로 개량하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일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량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개량 비용이 대당 627억 원으로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졌고 이 점이 불만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이 개량에 뒤늦게 뛰어들었기에 생산하는 라인을 다시 살리는 비용까지 대야 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망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만든 국산 전투기 KF-21에 무장 확대 파생형을 개발해야 할 텐데 그런 계획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레 가져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